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전 말씀드린 듯이 지지도에서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혁신위원회의 등장도 이런 거 긍정적인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도 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그 숱한 언론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 많은 언론들이 보통 인터뷰를 하면 뭔가 뉴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민감한 질문들 이런 것들 막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선을 지키고 답변을 하지 않고, 답변해야 되는 부분에도 상당히 할 얘기는 하면서도 문제되지 않는 이런 그 기술을 발휘해서 발언하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 요점은 다 드러나게 하는 이런 그 놀라운 그 답변 능력, 이런 것들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에서도 지켜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기 보면은 앞으로 혁신의 역할에 의구심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켜봐라 아직도 아이디어가 많다, 혁명은 나쁘지만 개혁은 좋은 것이다. 어제 그 BS의 인터뷰에서는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아니 앞으로 논의할 내용들 지금 다 미리 다 물어보면 어떡하느냐, 그걸 내가 지금 다 얘기할 수도 없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냥 생방송 중에 딱 잘라고 거절한 그런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혁명은 사람이 다친다, 거침없이 밀고 당기면서 절충안을 이끌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상당히 눈길을 끄는 이런 그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면서 적을 만들지 않겠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 정치의 문제점이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적을 갖다가 그냥 사지로 몰아놓고, 그래서 all or nothing으로 해가지고 자기만 다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그 행태가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정치가 지금 국가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늘 회의 때도 나와 다른 의견이 있어서 투표에 붙이고 과반수로 의견을 모았다. 상당히 이게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이러면 뭐 그냥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견이 부닥칠 때는, 결론이 안 날 때는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는 일을 추리하겠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용기는 있지만 모르면 내가 들을 줄도 안다,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귀를 열고 듣겠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신당 창당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일부 언론들이 부추기고 있고, 뭐 이준석, 뭐 유승민, 그다음에 지금 제3지대 신당 창당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런데 신당 창당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워낙 지금 우후죽순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퍼센트 내에서 그들끼리 싸워봐야 과연 뭐가 나오겠는가, 결론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든지 이쪽에서는 할 얘기가 좀 하기는 껄끄러운 부분인데, 이것도 대신 나서갖고 상당히 현명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당 창당, 여기 뭐 이준석 신당 창당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사자나 우리에게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일각의 그 신당 창당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기임을 확 빼는 것이죠. 그런 의도를 갖고 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솔직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그 일각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기임을 확 빼버리고 그냥 주도권을 기존의 지금 이슈로, 혁신이가 이슈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국 그 여론을 빨아들이는, 흡인하는 이런 그 어떤 화술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이준석이 뭐 여기 대해서 대사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기분이 나쁘니 어쩌니 그러는데, 자기가 다시 만나서 또 얘기를 하겠다 토닥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지금 이준석은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 뭐 홍준표야 뭐 이제 곧 뭡니까 끝날 입장에 있었지만, 총선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준석 뭐 유승민 등등 해가지고, 유승민은 이제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대사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당 지도부도 혁신이가 그걸 갖다가 제안을 하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그 속이 좁고 비틀어지고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잘못 배운, 그다음에 버르장머리 없는 이 친구가 지금 나를 갖다 징계시킨 저쪽 지도부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쪽이 문제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해서요. 자,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러면 역시 도저히 뭐 두고 봐도 어떤 써먹을 때라고는 없는 자구나, 정말 문제가 많은 자구나, 밥상을 차려줘도 또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발로 차는 놈이구나,
이렇게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혁신위원회에서 그런 혁신이 1호 안으로 그런 대사면안을 내므로 해서 지금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준석이라든지 이쪽이 혹시라도 어떤 엉뚱한 생각을 품기도 더 어려워졌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들은 더욱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쪽으로 정치 상황이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이번에 제1호 안이 아니었나.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탁월한 이런 1호 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 민감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도 답변하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자, 김기현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자, 이런 얘기를 툭 하고 던지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다 처벌했으면 파격적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임명직들 다 사표를 받았죠.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 돌아가는 상황을 위원장이 자신을 임명한 김기현한테 사퇴하라 말하는 건 월권 아닌가 하면서 아주 맞는 얘기죠, 사실은. 자신은 김기현이 임명을 했는데 김기현 당신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그건 잘못된 질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김기현에 대해서 주호영하고 서울로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견해를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윤 핵심, 측근 책임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부나 최측근이 있다. 그 사람들이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딱 꽂혀가지고 좁은 시각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누구를 갖다 비난하고 이런 종래의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점에서 좀 신선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때가 묻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하지만 몇 명 또 과격한 사람이 있다. 모두가 대통령의 얼굴이라 생각하고 처신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잘하고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는데 문재인도 만날 생각이 있나? 이렇게 또 느닷없이 자, 문재인을 만날 거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필요하면 논의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함으로써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잘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니까 그래서 바로 숱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하나도 동티나는 이런 것이 없어요. 나는 그러면서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다. 가리지 않는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아주 민감한 질문이죠. 지금 서대문 갑에 출마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인요한이 우상호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혁신위원회가 망하면 옵션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돌리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것이죠. 이게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안 해도 순천 내려가서 연금 받으면 살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분명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죠. 혁신위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또 다른 질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 얘기하면서 각본도 쓰고 영화배우도 하고 감독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예를 들어서 혁신위원들은 무조건 총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 그건 맞지 않는다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의 소신을 그대로 밝히는 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눈길을 끌고 있고 끝으로 자 중도층을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는 걸 밝히고 있어서 지금 현실 정치에도 꽤 나름대로 지금 고민했다는 게 나옵니다. 중도층 유권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뭐냐 이랬더니 유권자의 20%는 꼴통보수고 20%는 꼴통좌익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인요한 씨는 김대중과 박정희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되는 두 인물인데 난 둘을 가장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순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인물인데 나중에 보면 정치권 일종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유일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원장 시절에 국민통합 부위원장 했던 그런 걸 보듯이 보수 쪽으로 우익 쪽으로 또 우파 쪽으로 활동한 아주 독특한 경험이 있어요. 국적은 또 미국과 한국 국적 두 가지가 있고 이런 인물이 지금 한국의 정치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선거 결론을 내는 60%는
아이 학교 보내기 바쁘고 시장 다니는 어머니들, 직장 다니는 셀러리맨이다. 그 사람들은 좌도 우도 아니다. 라면서 이들의 마음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참모들한테 전부 현장에 가라 이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수치가 일각에서는 좀 좋게 나오는 게 있고 또 어떤 물가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미국 발로 해가지고 환율이 요동치고 금리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특히 우리 정부는 물론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의 하나의 도전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지금 인용한 위원장의 한 발언들 중도층은 바로 생활하는 유권자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좌우 이념을 대가지고 그들을 흡인하려고 하면 방법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